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 함께 시작하는 위젯의 첫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위젯이라는 거를 처음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만들고 시작하는 것도 좋긴 한데 잠깐 개념을 좀 챙겨가는 것도, 컨셉과 그 흐름을 알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1부 첫걸음인데요. 위젯의 기원과 위젯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위젯의 기원은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하는데요. 농담이고요. 네. iOS 14 2020년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어요. 그때 막 아이폰에 이제 홈에 위젯이라는 걸 박을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나잖아. 막 그 열광하면서 동시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야, 이거 한 8년 전, 7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걸 더 잘 쓸 수 있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엄청 티격태격했던 게 기억나네요. iOS 14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고, 요 및 위젯이라는 WWDC 영상을 보시면 정리가 진짜 잘 되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위젯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2020년에 진짜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2020년부터 차근차근 볼 수 있으니까 위젯을 좀 단계별로 밟아 나가고 싶으신 분, 위젯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OS 16 2022년에 락스크린 위젯이라는 게 나왔죠. 이제 위젯을 이제는 핸드폰 잠금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 배터리 볼 수 있습니다. 막 열광했죠. 그리고 와치에서도 컴플리케이션 뭐 그런 걸로 위젯 같은 걸로 안 부르던데 위젯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해서 iOS 16에 도입이 되고 오타가 났네요. iOS 17이죠. 2023년에 이제 다양한 기기에 위젯이 등장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맥북에 위젯을 끌어다가 놓을 수 있고요. 아이패드 락스크린에 나오고 다양한 위젯 저렇게 가로 모드에서도 볼 수 있고 와치에서 스마트 스택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기에 애플 생태계의 등장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위젯의 세상은 계속 확장 중이고요.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위젯을 보고 좀 만들어 보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위젯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위젯 뭔데요? 그냥 앱 로고랑은 다른 건가요? 저 작은 로고들 있는데 걔랑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앱의 정보들을 홈, 오늘 보기에서 바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iOS 16부터는 락업 스크린 위젯 해서 홈뿐만 아니라 잠금 화면에서도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고요. 다양한 사이즈로 맞춤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작은 위젯은 작은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미디움, 라지 해서 오른쪽에 있는 데에 다양한 사이즈의 위젯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사이즈로 맞춤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앱 내부 페이지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 저렇게 전구를 놓는다면 물론 실제로 저렇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눌러서 앱 화면에 바로 접근을 해서 뭐 앱에 진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iOS 17부터는 직접 인터랙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이 가능한 위젯이 이번에 17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런 화면이에요. 투두리스트 앱이고 저렇게 빈 곳을 딱 누르면 예전에는 앱 내부로 들어가서 사용자가 한 번 더 눌러서 체크 완료를 했다면 이제는 홈 화면에서 바로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젯의 기원과 위젯이란 무엇인가? 처음 보는 분들 이제 이해되시나요? 위젯이란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2부 학습 영역인데요. 자, 그러면은 언제 위젯을 쓸까요? 첫 번째는 개인화된 정보를 보여줘야 할 때, 개인화된 정보, 사용자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정보예요.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투두리스트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마다 다 다른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아니, 그럼 같은 화면을 보여주는 앱이 있나요? 네, 시계요. 시계는 물론 지형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있는, 같은 타임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시계를 봅니다. 네, 그래서 시계를 위젯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개인화된 정보를 이렇게 앱 바깥에서 보여줘야 할 때 위젯을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주 반복해서 확인하는 정보, 앱에 들어가서 계속 보는 그런 정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주식 정보, 올랐나? 내렸나? 올랐나? 계속 들어가서 보는 거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면만 켜세요. 홈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위젯으로 보여주면 좋은 정보들이고요. 세 번째,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를 보여줄 때 두 번째와 굉장히 맞닿아 있긴 한데요. 잘 보면은 이렇게 뭐 위치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려집니다. 해가 쨍쨍하면 파랗게, 좀 흐리면 회색,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정보들을 보여줄 때 위젯으로 보여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또 언제 쓸까요? 요거는 히그에 담겨 있는데요. 네, 이렇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스의 위젯 가면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아래 쭉 읽어보시면은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사례들 이렇게 쓰면 위젯 진짜 잘 쓴 거야. 위젯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쓰지 말아줘요.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쭉 읽어보시고 나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위젯을 이때 제공해야지 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개념이 아닌 위젯을 언제 쓸지 였고요. 이제는 개념을 좀 학습할 건데요. 요거는 떡떡DC를 참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시면 떡떡DC를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떡떡DC를 보고 정리해서 제가 소화한 내용이니까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저도 공부하는 중이니 틀렸다면 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젯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대요. 위젯은 컨피규레이션이 있고 그 안에 프로바이더와 뷰 컨텐트가 있고요. 프로바이더는 스냅샷을 가져오거나 타임 엔트리를 가져온답니다. 그냥 저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코드로 보는 게 더 잘 이해가 되니 자, 위젯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사실 스몰, 미디엄, 라지 위젯으로 저 위젯 익스텐션 로고를 만들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렇게 앱 아이콘은 하얗게 노랗게 칠해놨나 봅니다. 위젯은 빵꾸 뚫어놓고 쓸데없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생기는 녀석들이에요. 좀 압도되죠? 와, 엄청 많은데 스위프트 UI보다 코드가 너무 많은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접어 주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런 의미의 녀석들이구나 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를 볼 건데요. 위젯, 뷰, 타임라인 엔트리, 인텐트 타임라인 프로바이더 이런 겁니다. 스위프트 UI에서 보던 거 말고는 위젯과 타임라인 엔트리와 인텐트 타임라인 프로바이더가 있네요. 먼저 위젯 뭔가요? 네, 위젯입니다. 위젯은 위젯이고요. 요 스트럭트의 샘플 그라운드 위젯이 위젯이라는 녀석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프로토콜이기도 하고요.
스위프트 UI에서 보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죠. 뭐가 안 다르냐면요. 저 자리에 뷰가 딱 박히면은 뷰가 들어가고 바디, 썸 뷰, 그리고 변수 카인드. 그러네요. 굉장히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름이 아주 조금 다릅니다. 위젯이 들어가면서 달라진 건 위젯 컨피규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컨피규레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샘플 그라운드, 위젯, 엔트리 뷰가 있네요. 그래서 인텐트 컨피규레이션과 엔트리 뷰 두 개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엔트리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만 엔트리 뷰일 뿐 그냥 뷰예요. 스위프트 UI의 그냥 뷰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프트 UI로 화면을 그렸는데 다시 한번 위젯을 살펴보면 위젯이 있고 컨피규레이션이 있고 그 안에 뷰 컨텐트가 있군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까 위젯에 그 안에 컨피규레이션이 있었고 그 안에 엔트리 뷰를 그려줬죠. 위젯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뷰 컨텐트를 통해서 스위프트 UI로 위젯의 화면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바이더라는 건 뭘까요? 컨텐트, 뷰 컨텐트 위에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뷰 컨텐트와는 다른 건가 봐요. 프로바이더. 코드를 좀 보면 프로바이더는 인텐트 타임라인 프로바이더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플레이스 홀더, 이름부터 플레이스 홀더죠. 네, 플레이스 홀더는 심플 엔트리를 반환하고요. 심플 엔트리는 어떤 플레이스 홀더 기본 값을 주나 봐요. 네, 이렇게 위젯을 만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위젯을 만들 때 우리 위젯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플레이스 홀더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때 값을 채워주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스냅샷, 얘는 스냅샷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스냅샷을 보면 컨피규레이션 가져오고 컨텍스트 가져오고 컴플리션 있는데 뭔가를 하진 않고요. 정확히는 엔트리 컴플리션을 하죠. 근데 딱히 별다른 특이한 걸 하진 않고요. 그래서 심플 엔트리를 하나 받아서 컴플리션에서 엔트리를 넣어주는 저런 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간에 어떤 스냅샷을 받아올 때 쓰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젯의 업데이트 주기와 정책을 정하는 get 타임라인, 중요한 타임라인인데요. 처음에 만들어지는 코드들이 엔트리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요. 시간 받아서 current date 받아서 hour offset 0, 1, 2, 3, 4 5번 되나 보네요. 네, by adding hour 그 다음에 value hour offset 이런 식으로 0, 1, 2, 3, 4 1시간에 한 번, 하루에 1시간에 4번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1시간에 한 번? 네, 하루에 4번 이렇게 반환이 타임 업데이트 주기 정책을 여기서 정해주고요. 1시간에 5번일 것 같아요. 20분에 한 번? 아닌가요? 아니죠. 1시간에 12분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계속 되도록 정책을 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정한다고 막 업데이트를 해주지는 않고요. 사용자의 위젯 사용 빈도, 횟수에 따라서 그 위젯이 얼마나 더 자주 업데이트 될지는 좀 내부적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만들어서 컴플리션 타임라인 해주네요. 자, 그럼 타임라인 엔트리 얘는 위젯을 그리는데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과 컨피규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시간과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그냥 위젯 앱을 처음 만들어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처음에 딱 만들면은 위젯이 저렇게 쿵 하고 있죠. 자, 코드와 함께 보면은 메인 붙어 있고 샘플 그라운드 위젯이 있습니다.
오, 이제 보니까 좀 눈에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위젯이 있고요. 여기에 샘플 그라운드 위젯 엔트리 뷰가 있고요. 엔트리 뷰는 엔트리가 들어가는데 네. 엔트리 넣어서 제공을 해주죠. 자, 그러면 샘플 그라운드 위젯 엔트리 뷰가 텅 하고 나오는데요. 얘는 스위프트 UI 뷰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텍스트 얘가 결국에는 우리의 위젯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녀석이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로바이더인데 프로바이더는 스냅샷과 타임라인 엔트리를 건드리는데요. 스냅샷 이렇게 해서 프로바이더 제공해주는 애는 스냅샷을 받아오기도 하고요. 타임라인 엔트리 네, 스냅샷해서 엔트리 요 스냅샷 안에 있는 심플 엔트리를 받아오죠. 이렇게 모델인 타임라인 엔트리를 받아옵니다. 실제로 저 밑에 get 타임라인 엔트리도 심플 엔트리를 쓰기 때문에 네, 요 프로바이더가 스냅샷과 타임라인을 건드려서 우리의 위젯을 업데이트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젯의 간단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